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직구한 비츠핏 프로 리뷰는 좀 기다리셔야겠어요. 딱히 제품의 문제인 것 같진 않은데 측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라고 올렸었는데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비츠핏 프로입니다. 이 제품 작년에 11월에 미국에서 출시했는데 조만간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인 듯 합니다. 한국 애플 스토어에 가격이 29만 5천 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기사를 보니까 11월 24일 사전 예약을 받고 28일 글로벌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츠핏 프로가 살만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츠핏 프로는 비츠에서 첫 번째일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H1 칩을 탑재한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최초의 이어폰이죠. 먼저 H1을 탑재한 파워비츠 프로는 ANC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서 출시한 비츠 스튜디오 버전은 ANC는 있지만 H1이 아닌 다른 칩을 탑재하고 출시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H1과 ANC를 모두 출시한 핏 프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지난 스튜디오 버전은 한국 공식 출시할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왜냐면 굳이 기대가 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비츠핏 프로는 출시하자마자 11월 5일 바로 이렇게 주문을 넣어봤어요. 비츠에서 출시한 H1 칩을 단 ANC 이어폰은 성능이 얼마나 좋을까 궁금한 것이죠. 빨리 받아서 테스트하고 빨리 리뷰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받아서 측정하니까 측정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ANC는 측정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정상 작동은 하고 있다고 체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판 출시하기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 거죠. 한국에서 출시하면 다시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일단 문제가 뭐였냐, 이 애플 홈페이지에는 비츠핏 프로에 대한 제품 사양이 자세하지 않아요. 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출시한 에어팟 3에 피부 감지 센서가 탑재됐는데 이 비츠핏 프로에도 피부 감지 센서가 탑재가 됐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분명 피부 감지 센서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에 착용 감지 센서는 이 실리콘 귀에서 착용을 다 인식했었는데 이 피부 감지 센서는 이 실리콘으로도 착용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착용해도 ANC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거저거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봤어요. 그런데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을 수도 없죠. 생각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커플러에 손을 가까이 대면 측정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 2열 시뮬레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만 커플러로 바뀌면 측정 조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인공 피부를 구했습니다. 여러가지 인공 피부를 구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측정에 성공을 했어요. 아마 이거 해결하지 못했으면 이 리뷰를 보지 못하셨겠죠. 그리고 아마도 올해 출시할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제대로 측정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게 측정에 성공해서 썰이 좀 길었습니다. 제 박스는 아주 작습니다. 아래를 보면 애플스럽게 위아래 봉인 실이 있어요. 쭉 뜯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박스가 나오고 비츠핏 프로 충전 케이스가 보이네요. 잠시 내려놓고 내부를 보면 액세서리가 있는데 C2C 케이블이 있고 이어팁 2종이 더 들어있습니다. 뒤로 설명서가 있고 역시 비츠 스티커가 있네요. 남자는 핑크죠. 핑크처럼 보이겠지만 스톤 퍼플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이에요. 충전 케이스가 상당히 크죠.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면 넓이도 큰데 두께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버드는 스튜디오 버즈에서 이어 윙이 자라난 디자인입니다. 이 이어 윙은 버튼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위는 말랑말랑한데 아래는 딱딱한 걸로 봐서 사출에다가 고무를 사출하는 이중 사출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체는 불가능해요. 한 가지 사이즈지만 다양한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착용감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장시간 착용해봤는데 불편하다는 느낌이 크진 않았어요. 여기 두 개 홀은 빔포밍 마이크 홀이에요. 간격이 좁은데 통화는 어떨까요? 그리고 뒤쪽은 사운드 튜닝을 위한 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을 보면 충전 단자와 까만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가 피부 감지 센서가 있는 곳이에요. 노즐 위쪽으로 이압 해소를 위한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에서 보면 내부에 마이크가 보이네요. 뒤쪽에서 보면 에어팟 프로처럼 한 가운데를 가리진 않고 절반만 가리고 있네요.
착용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 귀에서는 튀어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은데 귀가 작은 여성은 바깥쪽으로 조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어버드는 IPX4 방수 등급을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운동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애플의 H1 칩을 탑재해서 제가 테스트하기로 연결 안정성은 괜찮았습니다. 에어팟 프로나 에어팟 3세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전파 간섭으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싱글 모드 지원하고요.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단 이 애플 생태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맥북 프로하고 아이폰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 맥북 프로에서 아이폰으로는 잘 넘어가는데 아이폰에서 맥북 프로로 다시 넘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멀티 포인트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에어팟 3세대나 에어팟 프로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딜레이는 바로 측정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아이폰에서 203ms, 안드로이드 폰에서 259ms로 측정되었습니다. 기본 딜레이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91ms, 안드로이드 폰 139ms입니다. 전체적으로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츠 핏 프로 이어버드 단도로 ANC를 켜고 6시간 음악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펙상 에어팟 프로보다 1시간 반을 더 사용할 수 있고 ANC를 끄면 7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충전 케이스로 3번 더 충전할 수 있어서 총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체 사용 시간은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통화는 어떨까요? 디자인상 스템, 다리가 없는 형태죠. 에어팟 프로보다 구조가 좋진 못한데 요즘 이런 형태로도 통화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잘 될지 궁금한데 통화 비교 녹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비츠 핏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구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비츠 핏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구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구조적으로 불리할 것을 예상하긴 했는데 외부 소음 차단이 이 정도로 안 될 줄은 좀 놀랍네요. 이 애플의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비츠에는 공유를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제품만의 문제인 걸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외부 소음 차단이 에어팟 프로도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닌데 핏 프로는 심각하게 안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요즘 헬스장은 좀 조용한 편이라 통화할 만 할 거예요. 대중교통이 힘들어서 그렇죠. 자, 에어팟은 없지만 비츠는 안드로이드에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제품 색상에 맞춰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좌우, 배터리 확인할 수 있고 ANC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이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메뉴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호환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기 더 좋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인데요. 아이폰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없어요. 이 아이폰과 연결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케이스에 넣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앱에서 딱 알려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있음. 그래서 업데이트를 사용자가 원할 때 할 수 있죠. 이어버드를 케이스에 넣고 뚜껑도 닫으면 업데이트가 시작되는데 이거 시간이 꽤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도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지난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측정 데이터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들려줘서 당황스럽게 만든 이어폰이었는데요. 이번 비츠 핏 프로는 다행히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딱 비츠스러운 사운드를 담았어요. 먼저 핏 프로에 탑재된 드라이버는 9.5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에어팟 프로 11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서라운드에 빗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으로 유추해봤을 때 이 서라운드 재질이 상당히 얇은 재질을 사용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대한 공진을 낮추기 위해 제작한 드라이버로 보여요. 드라이버 사이즈를 줄이는 대신 움직임을 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에어팟 프로하고 이 핏 프로 사운드 비교 녹음을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쁘게 지나가 해는 또 지나가 지나봐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 바쁘게 살지만 그냥 좀 쉬다가 신호등 안넌 불이 언제쯤 바뀌니 있는 힘껏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진 할 때쯤 초록 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젠 그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 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별빛을 잘 들어보셨나요?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비츠 핏프로의 극저음이 강하게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 보컬에서도 차이를 딱 느끼셨을 텐데 여성 보컬의 볼륨이 조금 더 크다고 느끼거나 목소리의 고음이 더 잘 살아있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앞쪽에 퍼커션의 레벨 차이도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정확하게 어떤 퍼커션인지는 모르겠는데 탁, 탁, 착, 착, 착 하는 타격음이 있는데 이 레벨 차이가 상당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초고음에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들었던 사운드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측정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이어 타겟이 적용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에어팟 프로, 빨간색이 핏 프로입니다. 극저음을 보면 핏 프로가 잘 살아있죠. 중저음은 에어팟 프로가 더 잘 들렸고 고음 쪽에 핏 프로가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여성 보컬과 퍼커션이 더 크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초고음은 비슷하게 빠지네요. 자, 이번엔 측정된 그래프하고 듣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저는 확실히 사운드만 놓고 보면 비츠 핏 프로가 더 좋습니다. 이번엔 사운드 잘 잡았어요. 이 초고음을 조금만 더 살렸으면 좋았겠는데 초고음은 두 제품 다 아쉬우니까 전반적인 밸런스가 비츠 핏 프로가 더 취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핏 프로도 아이폰에서 똑같이 공간 음향이 됩니다.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들어보면 사운드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공간 음향에서 좀 더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ANC입니다. 이 비츠 핏 프로가 드라이버가 조금 작아졌죠. 드라이버가 조금 작아졌으면 ANC 성능도 좀 더 안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처음에 제 체감으로는 에어팟 프로가 압박감이 좀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비츠 핏 프로도 ANC 성능이 상당히 수준급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전에 ANC 성능 비교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충분히 단지 내 문학의 승차실 경우 지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충분히 단지 내 문학의 승차실 경우 지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충분히 단지 내 문학의 승차실 경우 지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충분히 단지 내 문학의 승차실 경우 지역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충분히 단지 내 문학의 승차실 경우 지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제품의 ANC 성능이 더 좋게 들리셨나요? 애매하죠? 저는 딱 어떤 제품이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약간의 음색 차이 정도로 느껴져서 우열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그럼 먼저 측정 데이터로 어떤 제품의 성능이 더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NC 전체 감소량 측정 데이터입니다. 기존 에어팟 프로가 마이너스 25.1dB이었는데요. 비츠 핏 프로는 마이너스 26.9dB로 현재까지 ANC 순위 중 1위에 올라섰습니다. 참고로 소수점 이하는 리버티 3 프로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1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파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에어팟 프로, 빨간색이 핏 프로예요. 실선 ANC 그래프를 보면 딱 차이가 보이죠? 여기 극저음에서 핏 프로 ANC 성능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데 드라이버가 더 작은데 저음 재생력이 엄청나게 좋은가 봐요. 극저음 소음 감소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ANC 피크는 마이너스 40dB 넘은 에어팟 프로가 좋네요. 전체적으로 중고음 대역에서 핏 프로가 조금 더 좋은 차단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 ANC 감소량에서 핏 프로가 더 좋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는 실제 들어봐도 우열을 가리기는 쉽진 않아요. 둘 다 ANC 성능은 탑급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에어팟 프로 압박감이 더 강한 것은 여기 기울기가 더 커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주변 소리 모드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좋네요. 하지만 핏 프로도 정말 체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제품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완전 탑급이죠. 다만 이 핏 프로가 확실히 작동음이 조금 더 커요.
ANC 모드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좀 들리고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들립니다. 이 작동 노이즈는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성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노이즈 차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제품 비슷합니다. 바람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살짝 들려요.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애플의 H1 칩을 달고 ANC를 탑재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가진 비츠 핏 프로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사운드는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저는 에어팟 프로보다 확실히 좋았습니다. ANC 성능도 핏 프로가 좋아졌는데 최적화 문제인지 노이즈가 조금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는 제품 문제인지 핏 프로의 문제인지 소음 차단이 거의 안 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무선 충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핏 프로가 한국 출시가가 25만 5천원이고 에어팟 프로 현재 최저가도 25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이 에어팟 프로를 살지 비츠 핏 프로를 살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저라면은 일단 저렴한 거 아무거나 쓰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기다리겠어요. 이 비츠 핏 프로가 사운드가 많이 좋아졌는데 통화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작년 말에 이 제품 때문에 고생한 것 생각하면은 이거 좀 좋아요로 위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꼭 골라야 한다면은 조금 기다려서 20만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이 비츠 핏 프로를 할 것 같아.